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소방정기일반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챕터 1 전기 회로이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회로에 대해서 회로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자, 먼저 연산이 나와 있죠. 연산. 이 연산은 우리가 이제 좀 계산을 할 때 이제 편리하시라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10배율이 나와 있죠. 10배율. 자, 10배율이 지닌 특성을 활용해서 10의 정수배인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 1은 뭐냐? 10의 영승을 1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산기 사용법에 보면 이제 이러한 거를 누를 줄 아셔야 돼요. 계산기,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의 영승을 가가지고 누르시면은 그게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의 1승은 10이고요. 10의 2승은 100이 되죠. 그러면 1000은 어떻게 되느냐? 10의 3승이다. 만은 10의 4승이고. 이제 반면에, 자, 반대로 이제 10분의 1은 0.1이잖아요. 근데 이 0.1은 다시 말로 뭐라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얘기하고 100분의 1은 0.01 그런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1000분의 1은 0.001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다음에 만은 0.0001인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자, 그 다음에 10만이죠. 10만 분의 1이죠. 10만 분의 1. 요건 만분의 1이고 10만 분의 1은 0.00001.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서 번거롭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10배율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계산기가 있으면 이제 계산기 자체를 그대로 눌러도 관계는 없어요. 그냥 계산기에서 1 나누기 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학 계산기를 이용하니까 그렇게 이게 안 되시면 그냥 이거를 1 나누기 10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숫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이고 n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음의 10배율을 뜻한다. 그게 이제 아까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뭐 확인해제가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 빗, 그 다음에 0.0001의 값을 10배율로 표시하라. 그러면 저 n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10의 몇 승이에요? 6승이 되겠죠.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10의 마이너스 5승. 소수점의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요거는 10만 분의 1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배율과 수학 방정식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 나누기 10의 n승이었어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n승과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의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n승분의 1이에요. 자, 요거는 10의 자, 마이너스가 위로 가면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10의 플러스 n은 n이죠. 그러니까 10의 n승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배율의 곱셈. 자,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죠. 그러니까 10의 m승, 가로 열고 10의 m승에다 가로 닫고 곱해주기를 가로 열고 10의 n승에다 가로 닫고 이 꼴은 요 식을 전개하면 이걸 식을 갖다가 완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10의 m 곱하기는 이렇게 플러스로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대죠. 10의 m승을 나눠주기를 10의 n승으로. 그래서 이제 나눴어요. 나눈 경우에는 10의, 자, 나눴을 때는 어떻게 해라? 빼라. 곱했을 때는 더하라. 자, 나눌 때는
빼라.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 그 교류 회로망 좀 정리할 때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때 잘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가로 열고 10의 m승에다 가로 닫고 n승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10의 m 곱하기 n승이 되죠. m 곱하기 n승이다. 그 다음에 뭐 덧셈과 뺄셈이 있죠. 덧셈과 뺄셈. 자, a 곱하기 10의 m승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10의 m승은 가로 열고 a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 가로 닫고 곱하기 10의 m승이다. 여기도 10의 m승, 여기도 10의 m승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좀 그 예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자, 7,500 플러스 75,000이다. 그러면 7,500이라는 게 7.5 곱하기 1000이고 그다음에 75,000은 7.5 곱하기 만이죠. 그러니까 1000은 10의 3승이잖아. 만은 자, 여기까지만 했던 거죠.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0의 3승이 되고 그럼 여기는 7.5 곱하기 10이 되니까 75가 되죠. 그러니까 자, 이거 똑같이 맞춘 거예요. 이렇게 같게 3승을 맞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로 열고 7.5 플러스 75에다가 곱해주기 10의 m승 3 그러니까 3승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더하면 82.5 곱하기 10의 3승이다. 뭐 알고 계시면 좀 이제 편리한 거죠. 야, 요거는 이제 덧셈. 자, 요거는 지금 좀 요 아래쪽 뺀 것을 지금 한 거예요. 참조하시고. 자, 그다음에 곱셈입니다. 자, 가로 열고 a 곱하기 10의 m승에다가 가로 닫고 곱해주기를 가로 열고 b 곱하기 10의 n승에 가로 닫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 가로 열고 닫고 곱해주기를 10의 m승 곱하기 n승이잖아요. 그러니까 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자, 곱하기는 자, 여기하고 여기가 상호 이렇게 곱하는 관계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곱하기는 뭐냐? 더하라.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나눗셈입니다. a와 b를 그대로 나누고 자, 10의 m승을 n승으로 자, m승을 n승으로 나눴다. 자, 나누는 거는 빼라. 그래서 나누기는 뺄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10의 m-n승이다.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자, 요게 a 곱하기 가로 열고 a 곱하기 10의 m승에다 가로 닫고 n승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a의 n승 곱해 주기를 10의 m 곱하기 n승이 되죠. 자, 그래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참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과 단위를 좀 볼게요. 양과 단위. 자, 대문자 t를 썼어요. 그리고 읽기는 테라입니다. 테라는 10의 12승이에요. 12승. 그 다음에 대문자 g라고 쓰고 읽기는 기가라고 읽고요. 기가. 자, 기가는 10의 9승입니다. 10의 9승. 자, 대문자 m이라고 쓰고 읽기는 메가라고 읽어요.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문자입니다. 자, 소문자 K 읽기는 킬로예요. 킬로는 10의 3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1000이죠? 1000. 요거는 100만이죠. 요거는 이제 10억이 되고 10의 12수 1조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소문자 H예요. 헥토입니다. 헥토는 10의 2승이에요. 10의 2승. 10의 2승이면 100이죠. 100. 그 다음에 DA라고 쓰고 자, 요거는 데카입니다. 데카는 10이다. 10. 10이면은
그냥 10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이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 자, 요거는 대시라고 읽습니다. 대시. 대시는 10의 마이너스 1승, 0.1, 10분의 1을 의미한다. 10분의 1이고 0.1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공학 계산기 두들기면 다 나와요. 그래서 자, 10의 마이너스 1승을 대시라고 한다. 예를 들면 대시 벨, 이렇게 단위가 요게 이제 요 B가 벨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벨, 소리의 크기를 나타낼 때. 근데 앞에 대시가 붙어요. 그러면 데시벨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의 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뭐 이렇게 데시리터. 우리 이제 리터가 있는데 리터의 10분의 1 리터. 요게 데시리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사실 요 키로라고 하는 건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키로 소문자 킬로미터 이렇게 길이 단위 할 때, 뭐 무게 단위 할 때는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요. 자, 센티. 우리 이제 길이 단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센티메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센티미터. 자, 요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1cm는 100분의 1m다. 그러니까 센티는 100분의 1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소문자 m이라고 쓰고 우리 읽기는 뭐라고 읽느냐. 밀리라고 읽습니다. 밀리.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의 단위에서 밀리미터. 자, 요거는 미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m은 밀리예요, 밀리. 스몰 m은 밀리. 그래서 밀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밀리.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저 뮤처럼 쓰고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마이크로. 자,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n이라고 쓰고 나노라고 읽습니다. 나노. 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스몰 p로 쓰고 피코라고 하는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특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용어 중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라는 정전 용량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콘덴서. 이 콘덴서 용량 같은 경우에는 페러드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페러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뭐 피코페러드 또는 나노페러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피코페러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피코페러드라 이렇게 뭐 40, 뭐 피코페러드 이렇게 줬는데 이 피코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산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요 양과 단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좀 보면은요. 주로 많이 쓰는 건 요거 기가도 좀 나오고 메가, 킬로, 헥토, 데카 이런 건 잘 안 써요. 데시도 잘 안 쓰고 나오기는 하는데 뭐 데시벨 뭐 요 정도 있죠. 데시벨. 그다음에 요 센티. 뭐 센티는 다 아니까 여러분들 밀리, 마이크로, 그다음에 피코, 나노 뭐 이 정도. 자, 이 정도는 좀 많이 쓰는 그러한 양에 대한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전기 회로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전기 회로. 전기 회로. 자, 전기 회로는 뭐냐 하면 전류가 흘러다니는 통로, 길이에요. 요 로가 길로자야. 통하는 길.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전기 회로는 무엇으로 좀 돼 있나 그랬더니 전원, 그다음에 부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회로의 어떤 이제 망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폐회로망이 있고 개회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로망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로망. 자, 우리가 이제 회로망을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법칙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유도된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회로망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을. 자,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회로라는 게 그런 건데, 자, 전원은 뭐냐 그러면 전기의 공급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라고 하는 바로 이제 뭐냐 그러면 에너지, 이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이 전원 방식이 이 전원은 이렇게 직류 전원이냐 아니면 뭐 교류 전원이냐 이렇게 이제 또 나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고들직자, 똑바로, 한 방향으로, 똑바로.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흘러가는 이런 전원이 바로 직류 전원이 되고, 이 교류 전원은요, 요거는 교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자꾸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 이제 제로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요. 시간이 이렇게 갈 때 지금 보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어 자꾸 커지죠. 이 지점은 이제 최대가 되고 다시 작아지고 0이 되고 또 최소로 됐다가 다시 커지고 0이 되고 다시 최대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반복을 해.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정방향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교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류 전원을 이제 직류 전원은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 여기가 제로 지점이고, 근데 교류는 어떻게 흘러냐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요. 이렇게 똑바로. 그래서 그 이 방향이 이렇게 똑바로 흘러가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똑바로 흘러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직류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교류 전원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변화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기와,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크기가 있겠죠. 여기가 제로니까. 자, 위로 가면 플러스니까 어떤 일정한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 크기와 그다음에 자,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방향. 크기와 방향이 같다. 이러한 전원이 직류 전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반면에 이 교류 전원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자, 이쪽 시간에서 요만큼이 시간이 흘러갔어.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로 있을 때는 여기 있었고 크기도 제로였어요. 근데 시간이 요만큼 갔어. 그랬더니 크기가 요만큼이 가. 크기가 자꾸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죠. 그래서 또 방향도 어떻게 되냐? 방향도 변화가 돼. 그래서 이렇게 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같은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는 어떠한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계속 패턴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교류 전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에너지 공급원들이에요. 에너지 공급원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류 전원이라는 건 뭐냐? 전지. 그래서 우리 전지를 다 알잖아요. 건전지, 축전지. 이러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전원이 직류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라고 그래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한전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수용가라고 그래요. 조금 멋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는 소비처 이럴 때 이제 공급할 때 지금 이렇게 막 켜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교류입니다. 교류. 그게 이제 교류 전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전원 장치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지가 있었어요. 그죠? 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부하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그래서 이 전지로부터 부하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이렇게 전지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부하 쪽으로. 그럼 부하라는 건 뭐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장치예요. 전력을.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부하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해. 그게 이제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이 통로 같은. 그래서 이제 전선 같은 거죠. 그래서 도선이라고 하죠. 배선, 뭐 도선. 도선. 그래서 뭐 이게 금속체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금속체로 되어 있는. 통상 많이 쓰는 거 이제 구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로를 만들어준 거야. 에너지 통로를 만들 거야. 전달하는 통로. 그거를 부하에 공급을 하죠. 그래서 부하 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요.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전류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 부하에서 소비를 해. 이렇게 소비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을 받고 소비를 해서 이제 전력을 이렇게 받는 쪽을 얻는다고 그래요. 전력을 얻어가지고 소비를 해서 전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전력을 얻거나 잃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부하입니다. 그래서 부하라고 하는 거 쉽게 이렇게 전류를 공급받는 것이 부하다. 그래서 전류를 공급받아서 뭐 하는데? 부하가 전력을 얻거나 전력을 소비해서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부하다. 그래서 부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부하라고 쓰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니크롬선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구 우리 뭐 전구 많이 쓰잖아요. 차량에도 전구 있고 그러죠. 이렇게 전구. 그러니까 백열 전구.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니크롬선으로 돼 있어요. 니크롬선.
그죠? 우리 이제 차량용 같은 거는 이제 요게 이중 코일 방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는 남아 있도록 이제 병렬로 해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일이 오래 이제 가다 보면은 수명이 닿으면 이제 코일이 니크롬선이 끊어져요. 산화가 돼서 끊겨요. 이렇게 끊기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느꼈던 건데 저희 이제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맞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보면은 차량에 앞쪽에 보면 이렇게 어떤 경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좌측을 이렇게 스위치를 딱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측에 전멸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죠. 근데 요 니크롬선이 하나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갑자기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게 왜 갑자기 빨라졌다 그랬더니 그거 전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 요게 이제 니크롬선 하나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니크롬선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 니크롬선은 굉장히 저항이 큰 금속이에요. 저항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흘러가는 것을 흐름을 방해하는 상수의 총칭이에요. 흐름을 방해하는 것. 흐름을 방해하는 것의 총칭이 바로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이 저항이 큰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전류가 이렇게 저항이 큰 니크롬선을 이렇게 통과할 때 발열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열. 발열하니까 우리 원론에서 배웠죠? 연소. 만약에 여기 여기에 공기 중에 이렇게 산소가 침투가 돼 버리면 산소가 공급이 돼 가지고 이게 타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질소로 충전해 놓는 거야. 질소 같은 걸로. 그래서 이 공기가 전구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알겠죠? 이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질소가 빠져나갔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산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발열이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 차량 같이 니크롬선 하나가 탁 하나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끊어지는 거야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류의 발열 작용이라고 그래요. 전류의 발열 작용. 전류에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 바로 전류의 발열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니크롬선 같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원 장치가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니까 여러분 암기하셔도 돼요. 직류 전원의 부하는 저항만입니다. 저항이다. 저항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나중에 보시면 저항뿐이고 이제 다른 것은 직류 부하에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제 부하가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부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자, 첫째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자, 저항은 부호로 많이 얘기를 해요. 기호를 뭐라고 하느냐?
라지 R로 표기를 합니다. 라지 R. 라지 R로 표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읽고 저항. 그다음에 단위. 이제 단위 아셔야 돼요. 단위를 이렇게 요 기호가 원래는 오메가 대문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위를 오메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요거를 오메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요거를 뭘로 읽어야 되냐? 옴으로 읽어야 돼요. 옴은 OHM이에요. 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하에는 이렇게 전류를 공급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항이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은 직류 전원에만 있어요. 직류 전원에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교류 전원에도 저항이 있어요. 교류 전원에도 이 교류 전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R이 이게 부하가 교류 전원의 부하가 바로 이렇게 저항 R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항은 그림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저항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게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저항.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금속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많은 횟수로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아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코일의 바로 이제 이 코일의 저항을 부하를 이 코일 부하가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 기호 L이라고 쓰고 기호 L이라고 써요. 자, 기호를 L이라고 쓰고 자 읽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덕턴스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인덕턴스. 그리고 단위는 라지 H라고 쓰고 요거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그러면 헨리라고 읽어요. 헨리. 그다음에 부하가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자, 하나는 그림이 자, 요런 식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지판이 있었어요. 합성 수지 이런 이제 판이 있었고 이렇게 모직물을 갖다가 막 좌우로 해서 막 문질렀어요. 막 문질렀더니 여기에 전기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그림 기호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담는 그릇 같은 거야. 이거를 우리는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콘덴서라고 그래요. 콘덴서고 자, 기호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품이에요. 전기 저장 장치 콘덴서가. 자, 그다음에 여기에 기호는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문자 C라고 쓸 거예요. 대문자 C라고 쓰고 읽을 때는 요거를 커패시턴스 이렇게 읽을 겁니다. 커패시턴스. 우리말로 정전 용량. 정전기를 담는 그런 그릇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전기가 축적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커페이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단위는 대문자 C라고 쓰고 여러분 읽기를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쿨롬 뭐 쿨롱 해도 되고 뭐 또는 뭐 쿨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 쿨롱의 법칙 또는 쿨롬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와요.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항 R, L, C가 있어요. R, L, C가 있고 직류 전원은 저항만이다. 그러니까 R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교류 저항은 교류 전원의 부하는 R만 있는 게 아니고 L과 C도 있습니다. L과 C 이렇게 자, L과 C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L과 C는 없어요. L과 C는 나중에 이제 원리를 알면 왜 L과 C가 없는지를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L과 C는 직류 전원의 그 부하로는 작용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망이 나왔죠. 자 여기 전지라고 하는 전원이 있었고 도선, 배선이라고 하는 도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회로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전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지를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전지를. 그래서 이제 이쪽이 양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전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선을 이렇게 전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에서 이 전지에서 어떤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나가는 거야.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회로가 있고 전자 회로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이 전원 회로 이게 전기 회로에서 아주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가도 물어봐. 자, 전기 회로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좀 고전적 방식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물질을 보면 최외곽에 있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이 자유전자의 이동이 전류거든요. 그래서 전자 회로 공학에서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어디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돼.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부하로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 걸로.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는 걸로.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선이 있고 부하가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회로방인데 이렇게만 되면 요 전원이 계속적으로 전류를 보낼 때면 계속 부하로 이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좀 여러분 단속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어를 하려고 그래요. 제어를. 자, 제어를 하려니까 우리가
스위치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스위치. 그래서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직류 전원이잖아요. 전원이 직류 전원. 직류 전원은 이렇게 극성이 뚜렷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우리 그 교류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여기가 제로 지점인데 교류는 주기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한 번은 플러스가 되는데 다시 또 어느 시간대에 마이너스가 되고 또 플러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직류는 극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일 때는 언제가 플러스고 언제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류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전원 장치를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교류라는 뜻이야. 전원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겠지. 자, 스위치를 제어를 해야 되겠는데 공급을 좀 필요할 때는 공급하고 필요치 않으면 차단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 스위치를 기계기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교류는 여기다 하든 스위치를 여러분 여기다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다 해도 되고 스위치를 여기다 해도 돼요. 왜? 한 번 플러스고 한 번 마이너스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직류 전원 장치는 이렇게 극성이 뚜렷해. 극성이 뚜렷해 가지고 스위치를 자, 요게 이제 실기 시험 때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위치를 달려면 마이너스에 달아야 되냐, 플러스에 달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플러스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스위치를 반드시 이렇게 여기다 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지금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면 요 대지잖아요. 대지. 지면이잖아. 지면. 요 대지, 요 지면에 이 지면의 전위를 정기적 이치 에너지의 크기를 0을 기준으로 하니까 0으로 보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스위치는 플러스 쪽에다 달아야 돼요. 왜냐? 0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 하고 어떤 전기로부터 이해를 방지하고 싶어. 그러면 접지라는 걸 하거든. 그러면 접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땅 속에 해야 돼. 이렇게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근데 요 마이너스 쪽에다가 해버리면은 이 땅 쪽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접지 기능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스위치 직류 전원에서의 스위치 위치를 주의해라. 반드시 플러스 라인에다가 스위치를 설치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회로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열려 있죠. 열렸다는 뜻을 써가지고 이러한 회로망을 10개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로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전원장치의 그림인데 이렇게 그림인데 요 스위치가 요렇게 이 스위치가 요렇게 닫힌 거예요. 그러면
닫혔다는 한문으로 패야. 닫혔다는 패, 닫을 패자입니다. 그래서 폐해로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폐해로망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죠. 그러나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근데 개해로망에서는 10개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름이 없다. 뭐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연료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류가 흘러가려면 어떤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에너지 준위, 이치 에너지의 차가 발생을 해야만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이 폐로망과 또 개로망 뭐 이러한 것들 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